디지털 배움터 생활, 디지털 인증서 활용하기. 은행에 돈을 예금하거나 찾을 때 통장과 도장, 신분증이 필요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물론 도장 대신 서명으로 본인을 증명할 수도 있었죠. 텔레뱅킹이 도입되면서 은행 업무 시간과 상관없이 전화로 금융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때는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아야 본인을 증명할 수 있었죠. 그리고 90년대에 들어오면서 전화만이 아니라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은행 업무를 보는 인터넷 뱅킹도 가능해졌습니다. 디지털 세상에서는 나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디지털 인증서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인증서. 학습 목표. 개인 신원 증명을 위한 디지털 인증서 알아보기. 여보세요? 나야. 우리 여행 가서 묵을 숙소 말이야. 내가 알아보니까 현금으로 결제하면 10% 할인해주는 프로모션을 하더라고. 회비를 너가 가지고 있잖아. 그걸 나한테 보내. 내가 지금 신청하게. 뭐? 은행 시간 지나서 못 보낸다고? 야, 인터넷 뱅킹으로 보내면 되지. 에? 누가 너를 사칭할까봐 불안해서 인터넷 뱅킹을 안 한다고? 참나. 야, 잠깐만.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봐. 요즘 행정처리며 금융거래가 온라인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로 온라인 자체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온라인이라고 아무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디지털 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로그인을 하려면 본인 인증을 해야 하는데요.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공동, 금융인증서, 비금융권, 민간인증서인 간편인증, 생체인증 등이 디지털 인증에 해당됩니다. 복잡할 것 같다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다양한 디지털 인증서를 발급받아서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활용하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동인증서 발급.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 인터넷 뱅킹 사용 신청. 그럼 제일 먼저 공동인증서 발급 방법부터 시작해볼까요? 공동인증서는 우리가 전에 사용하던 공인인증서인데요. 금융거래를 목적으로 개발됐지만 지금은 정부기관의 행정, 복지, 민원 서비스, 또 인터넷 주택청약이나 사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도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려면 제일 먼저 자주 이용하는 은행을 직접 방문해서 인터넷 뱅킹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신청 정보 및 인터넷 뱅킹 등록 정보 서류, 보안카드나 OTP를 줄 겁니다. 공동인증서는 암호화된 파일 형태로 사용자의 PC 저장 장치나 이동 디스크에 저장되기 때문에 파일 정보를 알면 누구나 복사할 수 있고 인증서 암호까지 알면 로그인까지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해킹의 위험을 막기 위해선 사용자가 직접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 보안 프로그램 설치. 자, 그럼 보안 프로그램부터 설치해 볼까요? 일단 인터넷 뱅킹 사용을 신청한 은행 사이트를 검색해서 클릭합니다. 그리고 인증센터를 클릭하여 공동인증서로 들어가 인증서 발급, 재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하단에 통합 설치 페이지로 가기가 보이면 클릭. 그 다음 보안 프로그램 설치 페이지가 나올 텐데요. 전체 설치를 클릭. 다운로드한 파일이 나오면 다시 클릭. 하단에 다음 메뉴를 클릭하면 보안 프로그램 설치는 자동으로 완료가 됩니다. 인증서 발급. 보안 프로그램 설치가 끝나면 은행 웹사이트 처음 화면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공동인증서 발급 받아볼까요? 다시 인증센터를 클릭. 인증서 발급, 재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은행, 신용카드, 보험용 메뉴가 선택된 것이 보이죠? 그러면 다음을 클릭. 약관 동의 페이지가 나왔죠? 약관별로 보기를 클릭해서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 후에 다음을 클릭합니다. 이제 정보를 입력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출금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ARS 인증 또는 SMS 인증을 진행, 본인 확인 인증을 합니다. 보안카드에서 요청한 숫자와 이메일, 전화번호를 입력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증서 저장 위치를 선택하고 인증서 암호를 입력 후 발급을 클릭하면 공동인증서 발급은 다 된 겁니다. 비밀번호는 추측하기 쉬운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 뒷자리를 피해야 되는 건 다들 아시죠? 알파벳 대소문자를 구분해서 비밀번호에 포함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보안카드를 종이에 복사하거나 휴대전화로 촬영해서 보관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분실이나 유출의 위험이 있습니다. 절대 금물. 아셨죠? 다른 은행 인증서 등록. 발급받은 공동인증서를 다른 기관에서 사용하기. 발급받은 공동인증서는 다른 기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은행에서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려면 번거롭지만 그 은행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다른 은행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등록하기 위해선 등록하고 싶은 은행에서 받은 보안카드와 통장이 필요합니다. 만약 USB 메모리에 인증서를 저장한 경우라면 USB 메모리도 준비합니다. 먼저 공동인증서를 등록하고 싶은 은행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인증센터로 들어가서 개인을 클릭, 공동인증서의 타행, 타기간 인증서 등록 해제 메뉴를 클릭합니다. 보안 프로그램이 나오면 아래쪽 전체 설치를 클릭, 설치가 완료되면 아래쪽 홈으로 이동을 클릭합니다. 다시 인증센터 개인 클릭 후 공동인증서 타행, 타기간 등록 해제를 클릭하고 개인용 인증서의 등록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사용자 아이디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 다시 보안카드 OTP로 인증을 클릭해서 메뉴에 따라 진행합니다. 다음 인증서 저장 위치 선택, 인증서 선택, 인증서 암호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추가 본인 인증에서는 ARS 인증 선택 후 인증 받기를 클릭, 인증을 진행합니다. 다시 보안카드 OTP로 인증을 클릭해서 메뉴에 따라 진행합니다. 메뉴에 나오는 대로 보안카드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을 클릭, 그리고 타행 등록 내용 확인 후 다시 확인을 클릭하면 다른 은행 인증서 등록하기가 완성됩니다. 공동인증서가 제대로 발급됐는지 확인해 볼까요? 해당 은행 웹사이트 첫 화면에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클릭, 그 다음 인증서 저장 위치를 선택해서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 이것으로 인증서 등록은 완료됐습니다. 공동인증서 갱신 및 복사하기. 공동인증서를 유효기간에 따라 갱신하고 스마트폰으로 복사하기. 공동인증서 유효기간 갱신하기. 공동인증서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유효기간 30일 전부터 은행 웹사이트를 통해 공동인증서 갱신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기간에 갱신을 하면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동인증서 갱신은 발급 때와 그 과정이 비슷합니다. 발급받은 은행 웹사이트에 접속해 인증서 갱신 메뉴로 들어가서 인증서 정보와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럼 공동인증서 유효기간 갱신 과정을 직접 해볼까요? 해당 은행 웹사이트로 들어가서 인증센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공동인증서로 들어가 인증서 갱신을 클릭, 인증서 저장 위치를 선택하고 인증서 암호를 입력 후 클릭, 다음엔 보안카드에서 요청한 숫자와 이메일, 전화번호 입력 후 클릭, 그리고 로그인을 해서 공동인증서 갱신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인증서 복사하기. 요즘 스마트폰으로 금융거래나 물건 구입 등 하는 경우가 많죠? 이때 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하라고 해서 당황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스마트폰 본인 인증은 컴퓨터에서 저장된 공동인증서를 스마트폰으로 복사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은행 웹사이트에 들어가 인증센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공동인증서를 클릭, PC에서 스마트폰 복사 메뉴를 클릭하고 화면에 PC에서 스마트폰 인증서 복사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인증서 내보내기 창이 나타납니다. 컴퓨터 복사 준비가 끝나면 스마트폰에 은행 앱을 다운받아서 설치합니다. 설치된 앱을 실행하면 앱 접근 권한 안내가 나올 텐데요. 연락처 접근과 파일 접근 등 모두 허용을 선택합니다. 앱 첫 화면에서 우측 상단의 세 줄 모양 아이콘을 터치해 전체 메뉴 화면으로 이동하고
상단 메뉴 중에서 중앙에 인증 보안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인증 보안 센터 화면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공동인증서를 선택합니다. 공동인증서 화면에서 인증서 복사를 터치하면 하위 메뉴가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PC에서 휴대폰으로 복사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인증번호를 복사해 컴퓨터에 인증서 내보내기 하단에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에 인증서 복사가 완료되었다는 알림이 나타납니다. 은행 앱을 다시 실행시키면 복사한 공동인증서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인증서를 누른 다음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 후 완료를 클릭하면 스마트폰으로도 은행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인증 방법. 다양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간편 및 생체 인증에 대해 알아보기. 요즘에는 공동인증서 외에도 간편인증이나 생체인증도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스마트폰 기반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간편인증 많이 보셨죠? 간편인증은 민간인증의 하나입니다. 공동인증서처럼 복잡하지 않다고 해서 간편인증이란 이름이 붙었는데요. 민간인증서는 인증서를 PC나 USB에 저장하지 않아도 되고 1년마다 갱신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간편인증 발급받기. 그럼 지금부터 이용자가 많은 카카오 인증서를 발급받아 보겠습니다. 먼저 메뉴를 눌러서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화면을 쓸어내린 후 인증을 클릭.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통신사,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인증번호를 요청합니다.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약관동의서가 나옵니다. 읽어본 후 확인 클릭. 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해당 계좌에서 입금자명 뒤에 4자리 숫자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입력 후 확인 클릭. 인증서 비밀번호까지 입력하면 간편인증서가 발급됩니다. 국내 민간인증서는 카카오를 포함해 현재 네이버, 그리고 통신사가 제공하는 패스와 페이코, 토스, 삼성패스가 있습니다. 생체인증 발급받기. 여러분, 요즘 공항에서 생체인증으로 출입국 심사나 신분증 확인 절차를 대신하는 경우를 보셨을까요? 공항에서 사용하는 생체인증이란 공항등록사무소에서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해 생체 정보를 등록하고 탑승구를 통과하면서 생체인증으로 신원 확인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체인증을 사용하면 수속기간 단축은 물론 눈으로 신분증을 확인할 때마다 발생하던 오류도 줄고 신분증 분실로 비행기에 탑승하지도 못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지문이나 얼굴, 홍채, 정맥, 목소리 같이 사람마다 서로 다른 생체 정보를 이용하는 생체인식은 대표적인 디지털 인증 방법인데요. 상당히 안전한 보안 수단입니다. 스마트폰 잠금 장치를 여는데도 지문이나 얼굴 인식 등 생체 인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설정으로 들어가서 생체 인식 및 보안을 클릭합니다. 먼저 얼굴 인식부터 해볼까요? 설명서를 읽고 계속을 클릭하면 안경을 쓸지 벗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틀에 얼굴 인식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등록합니다. 지문 인식의 경우 지문 추가를 클릭하고 카메라 창에 손가락을 살짝 문지르듯 대줍니다. 100% 인식이 완료되면 저장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대표적인 디지털 인증서인 공동인증서를 비롯해 다양한 디지털 인증서를 발급받아서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이 공동인증서가 시간과 장소 제약에 비교적 자유롭게 본인 확인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도와줄 겁니다. 이제 제 친구도 디지털 인증서를 잘 활용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도 도전하세요. 이것으로 디지털 인증서 활용하기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